거창 유지관리부설 GC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아차 실수 제로 캠페인 시간입니다. 저희 GC 아카데미는 현장에서의 업무 실수와 더불어 사업자 선정 지침 바로 알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입찰 서류 심사의 과정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한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에 제한에 관한 심사 항목입니다. 참가 자격에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제한 사항인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을 먼저 보시고 제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에 관한 업무 실수 사례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참가 자격의 제한이란 무슨 내용일까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입찰의 방법 별표 1에 해당하는 제한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의 제한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의 제한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입찰의 방법 별표 1의 제1항 나오에 해당하며 별표 5의 공사사업자의 표준평가표 별표 6의 용역사업자의 표준평가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입찰 공고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이때 의결하시는 사항은 딱 세 가지.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에 대해서만 제한하실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과도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제한사항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 실적은요.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사업 실적을 말하며 이때 실적의 하한선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실 사항입니다. 상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료된 계약이 종료된 실적으로만 상한은 5건입니다. 이러한 사업 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또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이 어렵거나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관리주체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신 후 실계약과 계약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한사항은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은 입찰 대상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로서 그것들의 보유 현황을 의미하며 기술 인력 보유 증명서나 특허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허에 관한 공법이나 설비나 성능,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기술 능력은 적격 심사제의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기술자 보유의 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한 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제한사항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요. 사업자의 사업 종별로 허가업, 면허업, 등록업, 신고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해당 법령에 따른 최저 자본금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최저 자본금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록 자본금을 보시고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주의를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금 제한의 하한선, 과도한 기준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제한은요.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A아파트가 외부 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시면서 기술 능력, 자본금, 사업 실적 외에 회사 설립 3년 이상, ISO 인증서,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한 경쟁으로 묶어서 입찰 공고하셨습니다. B아파트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시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3억 이상 5억 이하 가입업체를 제한으로 묶으셨네요. 이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만 제한하실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제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무효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업 실적 제한의 적정성을 위반하셨네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의 사업 실적을 보시면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만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보다 현저하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셨네요. 지역 제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제한 무슨 지역의 실적, 또 몇백만 제곱미터라고 해서 규모를 월등하게 초과하는, 그리고 다섯 개가 상한선인데 20개를 요구하시는 경우 안 되고요. 두 번째,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틀렸죠?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에서 최근 5년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의 입찰을 진행하시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그런 건물의 사업 실적을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도한 제한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과도한 제한의 기준은요, 사업 실적의 경우는 세대수, 관리 면적, 용역의 규모 등의 공동주택의 현황을 고려해서 하한을 정하시고요. 자본금의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등록 자본금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팁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의 잠가 자격의 제한은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만 있고 나머지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의 제한은 입찰 공고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개가 상한선이고요. 세대수와 면적과 용역의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등록이나 면허 등의 기준을 고려하시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한선을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시리즈로 제26조의 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한 심사 항목입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차 실수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GC 아카데미 부대표 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